다음 이혼부담. 이혼부담. 이제 쌍무계약의 효력의 하나로서 동시에 항변권이 있고 또 하나가 이혼부담의 법리입니다. 그러면 이혼부담과 관련해서는 잠시만요. 자, 제가 좀 메모한 게 있어서 이걸 보면 어떠한 상황에서 동시에 항변권 제가 설명드릴 때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게 문제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이혼부담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상황에서 이혼부담에 문제가 발생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출은 이혼부담의 문제와 채무불이행한 이행불능과 원시적 불능을 섞어서 기출을 하는 경우가 있고 따라서 이혼부담과 채무불이행 사유에 대한 이행불능, 그다음 원시적 불능은 기본적으로 함께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근데 테마 자체는 되게 어려운 테마입니다. 하지만 어렵지만 한번 그래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별도로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면 자, B가 매도인이 A에게 매수인에게 B가 매도인이고 A가 매수인이고 상가를 매도하는 상황입니다. 즉, 매매 계약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하나씩 이제 테마로 하겠습니다. B가 이 시점에 B와 A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매매를 체결하게 되면 계약금을 지급하겠죠. 상가에 대해서 이 상가는 누구 소유? B 소유. 계약금을 지급했어요. 누가 있어요? A가 B에게 줬겠죠. 그리고 잠금과 그리고 재산권 이전 의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물을 재산권 이전으로 표현하거든요. 소유권. 변제기죠. 변제기가 이 시점이에요. 변제기. 그런데 사건이 발생했어요. 사건이. 상가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으니까 빨간색으로 하면 좋겠죠? 불이 났어요. 화재가 됐으니까, 발생했으니까 건물이 멸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점에 상가 멸실.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사고가 언제 발생했죠? 매매계약 체결 이후라는 거.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상가는 있었지만 계약이 목적을 달성하기죠. 목적 달성 언제예요? 이 시점이겠죠. 목적을 달성하기 시점에 화재가 발생했고 상가가 멸실했어요. 상가로 멸실됐으면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죠. 상가가 멸실됐다는 의미는 이 의미예요.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계약 자체는 상가가 멸실됐다고 또 하나 해보려면 불가능한데 또 하나 기억하면 계약의 매매 계약의 효력은 어때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상가가 멸실되었다고 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계약이 효력이 상실되는 건 아닙니다. 그걸 머리에 두셔야 합니다. 아, 상가 멸실됐으면 계약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자동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다. 계약 자체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가 멸실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잖아요. 또 하나, 계약 자체는 그대로 아직 남아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계약 자체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불가능해요. 반대로 대가 관계에 있는 매수인의 매도인의 매매대가 지급 의무는 소멸된 게 아니잖아요. 계약이 있으니까. 그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을까? 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 개념, 불가능하다. 그러면 물론 뭐 따지냐? 이제 경우에서 나는 거예요. 멸실이 됐어요. 그 얘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불가능해졌어요. 그러면 이 불가능한 게
누구 때문인지. 이 불가능한 이유가 누구 때문인지를 살펴봐야겠죠. 누구 때문인지. 원인을 분명하는 겁니다. 그럼 경우의 수를 또 나눈 거죠. 자, 그래서 멸시, 상가, 멸시. 상가, 멸시의 의미가 뭐죠?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불가능한 경우. 그 멸실의 이유가 뭔지, 즉 이유가 뭔지, 누구 책임인지,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겁니다. 밝혀보니까 누구 책임이 됐다? 매도인의 고의, 고의는 방화 또는 과실로. 매도인이 상가 건물을 상가 내부에서 불을 사용하다가 과실로. 그러면 매도인에게 고의 과실이 있으면 뭐라고 한다? 이거는 기책사유다. 기책사유가 있는 거예요. 기책사유가 있고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불가능했죠. 기책사유로 채무 이행이, 채무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죠. 불가능하다. 근데 이건 지체일까요? 이행 불능일까요? 이제 아예 못하는 거잖아요. 이행 지체는 가능한데 늦어지는 거고, 이행 불능은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행 불능이에요. 자, 그러면 기책 사유로 인해서 채무 이행이 불가능한 이게 뭐라면 채무 불이행이다. 이게 채무 불이행이에요. 기책 사유에 따라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걸 채무 불이행이다. 근데 기책 사유에서 채무 불이행을 뭐라면 이행 불능. 여기는 못하는 거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책 사유, 채무 불이행. 구체적인 못 쓰면 이행 불능이에요. 아, 기책 사유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이행 불능이다. 기책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기책 사유가 있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에 따른 이행 불능. 기책 사유가 있다는, 기책 사유가 있고 채무가 불이행이 되면 그게 이행 불능입니다. 이행 불능 개념은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만 혼동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강의 시간에 이행 불능. 그래서 제가 불가능 표현을 썼던 거예요. 이건 기책 사유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기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행 불능이다. 이러한 경우에 전제입니다. 기책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이 부분을 좀 지웠다가 기책 사유가 있는 전제로 해서 이 경우는 지금 이행 불능이다. 그러면 매수인은 이러한 경우에 매수인의 선택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할까? 매수인의 선택. 첫 번째로 기책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되더라도 계약 자체는 계속 효력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효력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약정으로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계약 체계를 위해 목적물이 멸실이 되면 자동적으로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한 조항을 쓸 수 있는데 대부분은 없어요. 그런 비정상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따라서 보통의 경우는 자동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이런 선택이죠. 야, 목적물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행 불능이 됐으면 계약 자체에서 벗어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계약 자체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매매 계약에서는 계약 해제권. 계약 해제권을 행사를 합니다. 계약권 해제권 행사가 뭐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매매 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거예요. 소급적으로. 그럼 계약에서 벗어나는 거죠. 계약에서 벗어나면 매수인은 잔금의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아까 계약 상태에 써놨잖아요. 그럼 아직 잔금의 지급 의무가 있었는데 계약 상태에서 해제를 하게 되면 이 시점에 계약이 없었던 걸로 돼요. 그럼 따라서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죠. 그렇죠. 계약을 해제의 효력을. 따라서 잔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얘기는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해서 매매대금 잔금 주세요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게 뭐냐면 계약을 해제하게 됐으면 근데 매수인은 뭘 줬어요? 계약금을 줬잖아요. 근데 계약 해제에 따르면 무슨 의무가 있죠? 원상 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 회복 의무. 따라서 계약 해제 효과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내가 너한테 계약금을 준 돈을 돌려줘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계약 해제의 효과입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준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원상 회복 의무로서. 이런 만약에 매도인이 매수인이 이 케이스에서 해제하기 전에 소유권을 넘겨줬다면 말소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해제의 효과입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는 아직 불이 났으니까 소유권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반환할 것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뭐 동시행 관계 문제가 안 생기겠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청구할 권리, 즉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만 돌려줄 의무만 있지 반대 대가가 있는 관계는 없죠. 그래서 아까 계약 해제로서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와 매매 대금을 돌려줄 의무가 동시행 관계입니다. 그 상황은 어떠냐면 매매액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해주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 다 전부 돌려준 경우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 해제권은 행사됐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해제권을 행사하면 551조이면 계약 해제권 행사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즉 해제권 행사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럼 또 하나가 뭐였죠? 앞에가 원상회복 의무. 이게 계약 해제의 효과입니다. 손해배상. 손해 개념은 뭘까? 거기까지는 기출이 안 되는데 이행을 채권자가 이행을 받았으면 얻었을 이익이 손해입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이 사안에서 화재가 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이행 불능 시점이 이제 손해가 기준이 되거든요. 이게 이행 불능 시잖아요. 이행 불능 시예요. 지금 상가의 매매 계약서의 매매 대금은 10억이었어요. 근데 이행 불능 당시에 시가가 11억이었어요. 그러면 그 손해는 차액 1억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매수인은 매매 대금을 준 게 아니잖아요. 이 차액만이 손해가 됩니다. 해제를 했기 때문에. 해제를 했기 때문에 매매 대금 서로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준 것도 돌려받기 때문에. 그래서 1억이 이 상황에서는 해제를 했는 경우에는 이 손해는 1억이 되는 겁니다. 해제권을 행사했을 경우는. 제가 그 얘기를 강조하는 게 뭐냐면 두 번째로 계약 해제권을 행사했죠.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겁니다.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단지 손해배상 청구권만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넘어가서 어떻게 되면 계약이 해제를 안 했다는 얘기는 계약이 그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효력이 그대로인 겁니다. 그러면 매도인, 매수인. 상당히 중요한 개념들이고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한 번쯤은 넘어갈 산입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됐으면 매도인은 어떤 의무가 있죠? 목적물을 이전할 의무 이가 있고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동시행 관계했죠. 근데 지금 이행 불능이 발생했죠. 근데 기책 사유가 매도인에게 있었죠. 그러면 매매 계약의 계류 효력이 있다면 뭐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게 변신해요. 뭘로? 손해배상 채무로. 손해배상 채무. 손해배상 채무. 근데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제가 아까 배우셨잖아요. 손해배상 채무는 본래 채무와 동일성을 유지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본래 이 사이 동시인 관계가 있는데 이 동시인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이 상태가 아니라 이제 이 상태에서 동시인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그렇죠. 계약은 계속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거고 반면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이행한다는 겁니다. 그런 관계고 이 둘의 관계는 동시행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손해는 뭘까요? 이 손해. 이 손해는 이행 불능 당시에 이행의 가름, 이행에 가름한 손해입니다. 구체적으로 화재가 발생할 당시의 건물의 시가예요. 구체적인 개념은 11억.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11억을 지급하는 거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10억만 주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게 금전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계로부터 끝나는 거고. 중요한 개념은 여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아, 이 채무가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손해배상 채무로 변신할 거고 동시에 동일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는 거. 그리고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기 되기 때문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거고 매도인은 이행에 가름한 손해배상 채무 요거를 지급하는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고 유지하는 건 뭐냐면 이행 불능 당시에 시가가 상당히 더 높아졌다. 즉 내가 매매 계약 체결 시와 비교를 했을 때 건물의 가액이 상승됐을 경우에 이제 이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근데 또 있어요. 어떤 경우냐? 화재로 멸실이 됐어요. 자, 매도인이. 자, 첫 번째는 계약을 해지하고 엔드 손해배상 청구한 거고 두 번째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매도인, 매수인. 본래 채무는 재산권 이전 의무예요. 그리고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있어요. 계약에 있고요. 자,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가 발생하면 항상 뭐가 연상되면 보험금이에요. 매도인이 화재가 발생 당시 이미 화재보험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비록 매도인의 기책사유로 지금 기책사유를 전제한 겁니다. 기책사유였지만 매도인이 뭘 받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또 하나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보험금 청구권이 있어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아니면 보험금을 아직 지급받기 전이면 보험금 청구권을 갖고 있는 경우겠죠. 보험 계약에 따라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이제 이런 상황인데 첫 번째처럼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 의무와 그 다음에 계약 해지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지만 또 두 번째로 계약은 유지시킨 채로 기책사유니까 앞서 보면 이게 보험금 청구와 상관없이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 이 부분을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상은 세 번째 뭐냐면 보험금 청구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1번, 2번이 아니라 2번 뭐 생각하냐면 계약은 유지시키면서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대상 청구권. 대상 청구권은 언제 하냐면 이행 불능. 계약 체결 이후에 이행 불능입니다.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 하지만 채무자가 이행에 가름해서 무언가를 취득하는 겁니다. 지금 목적물에 가름해서 보험금을 취득한 거죠. 보험금을 받았거나 아니면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는 거죠. 이건 보험금 지급 받은 경우 미리 받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보험금 지급 받기 전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대상 청구는 이행이 후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원시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대상 청구권은 채무자의 기책 사유를 묻지 않습니다. 포인트는 뭐냐? 후발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고 또한 기책 사유, 채무자의 기책 사유는 묻지 않는다는 얘기는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상관없이 다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상 청구권 개념은 무슨 얘기냐면 대상 청구권 딱 주목한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이 보험금 지급받았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계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표현은 뭐냐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얘기는
네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돈을 나한테 줘. 이런 걸 행사하는 경우는 뭐냐면 대부분 어떤 경우일까요? 매매대금은 지금 10억이었어요. 근데 보험사에서 지급된 금액이 12억이다. 이런 경우겠죠. 12억. 보험금이. 실제로 받은 게 12억이다. 그러면 네가 받은 돈을 나한테 줘. 즉 재산권의 이전 의무에 가름한 게 이제 이 12억이 되는 거예요. 이 12억이 남아있는 거. 대신에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금을 10억을 주는 겁니다. 계약 자체는 그대 대상 청구권은 계약을 해제시키는 게 아니에요. 효력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변실시키는 거예요. 그전에는 손해배상 채무인데 이 경우에는 목적물에 가름해서 취득한 이익이 있으니까 그 점에 주목한 거예요. 12억 받은 게 있으면 이걸 초래한 겁니다. 매도인 너는 나한테 매수인에게 12억 줘. 대신에 나는 뭘 한다? 매매대금 10억을 지급할게. 또 하나는 돈을 받기 전이다. 그러면 대상정권 행사에서 뭘 하냐? 네가 보험사를 상대로 가지고 있는 보험금 청구권을 나에게 줘.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2억짜리를. 그러면 나는 너한테 10억을 매매대금 지급하겠다. 그게 대상청구권 행사입니다. 귀책사유가 있을 때. 자, 정리를 하게 되면 매도인의 채무자인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상가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불가능한 경우 이건 이행불이다. 왜냐하면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매수인 선택은 첫 번째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 해제하면 매수인과 매도인 서로 주고 있으면 원상 회복 의무에 이단해서 서로 돌려줍니다. 그와 별개로 채권자는 채무자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행이 불가능한 이유가 채무자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두 번째, 계약 해제는 하지 않은 채 그냥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러한 경우 목적물에 가름해서 취득한 이익이 있으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세 가지가 이 케이스에서 가능한 겁니다. 이걸 머릿속에서 사례와 함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전 시간에 채무제 귀책 사유로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이 화재는 자연 발화이기 때문에 매도인의 귀책 사유, 즉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다.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 귀책 사유가 없다면 채무자의 잘못으로 불이 난 게 아닌 겁니다. 즉 소유권의 이 의미는 소유권의 이전 불가능은 채무자의 책임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따라서 이행 불능의 효과인 계약 해제권 가능할까요? 발생하지 않죠. 계약 해제권은 이행 불능, 귀책 사유에 따른 이행 불능,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됐을 때만 해제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없는 이 가정하에서는 해제권도 발생 않고 따라서 채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지금 채무자의 귀책 사유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제에서 또 무슨 문제가 났냐면 자 앞으로 나서 그림에서 볼게요. 사안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났다서 매매계약 자체가 자동적으로 소멸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무슨 문제가 났어요? 계약 자체는 지금 해제도 못 하잖아요. 지금 매도인이 지금 불이 난 지금 매도인이 지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까? 계약을 해제하려면 법정 해제권이나 아니면 약정 해제권이 있는데 약정 해제권이 없으면 이 상황에서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죠. 매수인의 책임하고 상관없으니까. 근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지금 계약 해제할 수 있습니까? 채무자인 매도인의 책임 사유, 귀책 사유 없이 불이 났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 따른 효과로서 이행불이 효과로서 계약 해제권도 행사를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 원칙적으로는 딱 보니까 아직 잔금의 지급 의무가 있죠. 누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무는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잔금 지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럼 곰곰이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채무자의 책임 사유로 이렇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된 잔금을 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 의문을 제기하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는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이죠?
대가 관계에 있는 목적물을 넘겨받아야 하는데 매수인은 기책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목적물 자체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가 관계는 목적물의 변형물인 손해배상 같은 것도 못 받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매수인은 대금을 주는 이유가 대가 관계에 있는 건데 자기는 줘야 하는데 받는 건 없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혼부담의 문제가 쌍무계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주는 이유는 대가 관계에 있는 목적을 받아받는 건데 받는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매도인의 책임 사유 없는 걸로 소멸됐기 때문에 받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에서는 채무자 이혼 부담이라는 법리가 발생한 겁니다. 이혼 부담의 법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채무자는 지금 목적물의 멸시를 이전 의무가 지금 누구한테 있는 거죠? 매도인에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매도인이에요. 그리고 이 상황은 뭐죠?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해서 목적물 이전 의무가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게 채무자 이혼 부담인 겁니다. 그 이혼을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가. 뭐 그 이혼 부담하게 되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하고 싶은데 결국은 이거예요. 매도인은 자기의 채무를 면하죠. 이제 목적물을 넘겨줄 의무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목적물의 변신인 손해배상 책임도 없죠. 결국은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자기 의무 이행할 게 없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정리하게 되면 화재는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멸된 거예요. 그러한 상황의 경우에는 매도인은 자신의 의무를 면하지만 채무자 자신의 의무를 면하지만 더불어 매도인은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게 채무자 이혼 부담의 원칙입니다. 그게 원칙의 문제입니다. 원칙은 채무자 이혼 부담. 이혼 부담 책임을 누가 진다? 채무자. 그 얘기는 뭐냐면 매도인은 채무자는 상대방한테 이행 청구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설사 이행한 게 있으면 이행 청구할 건 없지만 이행한 게 있으면 돌려줘야 한다. 결국은 이혼 부담, 채무자 이혼 부담 이 상황이 됐을 때는 결국은 계약관계는 소멸된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제가 화재가 나타나서 계약관계가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혼 부담이 발생한 상황, 매매계약 체결 후 목적물의 이전 의무가 불가능했는데 목적물의 불가능의 원인은 당사자의 책임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계약관계 소멸됐다면 남아있는 채무가 있으면 채권 채무 관계가 있으면 서로 간에 채무 이행의 의무도 없고 채권을 청구할 수도 없고 준 게 있으면 돌려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안이라고 하면 후발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했고 화재에 대해서 즉 채무 이행이 불가능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이 없는 상황이라면 계약관계가 소멸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비록 잔금이 지급돼야지만 계약관계가 소멸되기 때문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잔금 이행 청구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 계약관계가 소멸됐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준 계약금 있잖아요. 이 계약금은 법률상 원 없이 즉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채무자 이혼 부담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당연하게 와닿을 수 있는 거예요. 채무자가 기책사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채권자가 잘못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이행 청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때는 채무자 이행 부담이 아니라 채권자 이행 부담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뭐냐면 채무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잔금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수령지체. 이 상황을 듣는데 어떤 게 되면 이 화재가 이 상태입니다. 변제기가 도래했어요. 그래서 매도인이 상가, 인도무, 소유권 등의 선물을 다 제공했는데 수령을 지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채권자가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매수인이 수령지체라고 해요. 매수인이 받아가는데 안 받아요. 그런 와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러한 경우는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 채권자 이혼부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요 그림, 이런 어떤 케이스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나중에 이제 이혼부담은 이제 별로 강의 시간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자, 이게 이혼부담의 문제다.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하는지를. 원칙적인 모습과 예외적인 모습. 원칙적 모습을 기억을 하셔야겠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제는 새롭게 뭘 그려야겠네요. 어떤 경우냐면, 매매 계약 체결 시예요. 화재는 아까 어디였죠? 매매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했죠. 근데 매매 시점에 하나가 뭐냐면 상가 매매예요. 근데 상가가 없었어요. 매매 계약 시점에. 그런 일이 선취자가 없겠죠. 오히려 이런 거겠죠. 매매 시점에 토지 매매고 매매 시점에 토지가 수용이 된 경우. 그래서 요즘은 여기 우리가 기출문제 보게 되면 딱 화재 매실이 아니면 수용이에요. 그러니까 매매 당시 중요한 거면 매매 당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매매 효과가 뭐죠? 재산권 이전 의무와 매매 대거 증거 의무인데 매매 계약 상가가 소멸됐다는 의미가 뭐냐면 계약 체결 당시부터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불가능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목적물이 없었다.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불가능한 경우. 언제부터? 매매 계약 체결 당시부터.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 이거를 원시적 불능이라고 해요. 원시적 불능. 근데 우리가 좀 전까지 본 거였죠?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했죠. 하지만 그 이후에 불가능해졌잖아요. 그게 그래서 후발적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불가능해요. 그럼 이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계약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 의무가 없는 거고 이전 의무가 없다는 얘기는 매수인은 매도 상태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거고 그 의미는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매매대금을 달라는 이행 청구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 해제 운운을 못하겠죠. 계약 해제는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 채무 불이행 문제가 발생하네요. 채무 불이행은 일단 이행의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요. 지체하거나 불가능화된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런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도 발생할 염려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서 본 후발적인 이행 불능을 전제한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는 발생을 안 해요. 그럼 뭐가 문제냐? 535조 계약 체결 과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실이 있는 사람들한테 손해를 배상 책임한다. 535조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계약 체결 과실상의 책임입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 535조 계약 체결상 과실. 그런데 이거는 있으면 상가가 멸실이 돼서 소유권이 등록.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계약을 하는데 상가는 존재해요. 상가는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좀 전까지는 매도인 소유였는데 제3자 소유예요. 즉 존재하고 있는 상가가 있는데 타인 소유의 목적물을 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타인 소유의 목적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 한다? 타인 권리 매매. 목적물 존재를 해요. 이러한 경우는 유효하다 아니다? 유효하다. 앞기 하시면 돼요. 타인 권리 매매는 유효하다. 매매 계약이 유효하죠. 유효하면 의무가 있죠.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죠. 그럼 매매 대금 지금 있죠. 근데 더 타인 거기 때문에 타인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매도인은 제3자로부터 목적물을 3자의 소유인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이전시키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전에는 자기 거니까 재산권 이전 의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만 타인 소유의 목적물을 넘겨받거나
넘겨받아서 넘길 의무가 있거나 그런 거겠죠. 그게 타인 권리 매매입니다. 그래서 유효합니다. 나중에 매매 계약하면 이건 어떻게 되냐? 담보 책임과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다룹니다. 이 이행 불이행은 뭐냐면 매도인은 제3자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아 매수인에게 넘겨줄 의무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 근데 매도인이 이 계약 체결할 때는 매도인이 자신을 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담보 책임과 채무 불이행 책임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것도 원시적인 불능으로 봐요. 원시적인 불능이 불능인데 1번과 사안이 달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는 소유권 이전기가 매도인 명의가 할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다릅니다. 이건 뭐라 하면 원시적, 객관적인 불능으로서 애시당초부터 효력이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원시적, 주관적 불능으로서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한 거다. 이게 원시적 불능입니다. 제가 이제 넘어가서 아까 계약이 체계 사항에 책임이 없을 때 하나가 빠졌는데, 아까 이연부담 문제 했었잖아요. 하나 빠졌습니다. 아까 이연부담 문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대상청구권 얘기를 했죠. 대상청구권은 있는데 어떤 경우 있죠? 대상청구권은 후발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고, 이행이 불가능한 것에 채무자 기책사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매도인, 지금 채무자가 목적물에 가름하여 얻는 이득이 있으면 매수인은 계약의 효력을, 이연부담의 문제는 이제 계약을 소멸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약 관계를 소멸시키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잔금 이행 청구를 못하는 거고,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는 그런 관계가 발생됐는데, 그와 별개로 매수인의 선택에 따라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대상청구권은 어떤 상황이다? 후발적으로 목적물의 이전이, 재산권 이전무가 불가능하고 기책사유는 묻지 않는데, 매도인이, 지금 채무자가 목적물에 가름하여서 얻는 이득이 있으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좀 전에 얘기했처럼 채무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1억을 받았으면 매수인은 대상청구권 행사하여 네가 보험사로 받은 11억을 나한테 줘. 대신에 나는 너한테 매매대금 10억 지급할게.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또 하나, 아직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이라면 매수인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해서 채무자인 매도인이 보험사로부터 보험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보험금 청구권, 그 권리를 양도해줘. 그럼 나는 너한테 매매대금 10억을 지급할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청구권은 후발적인 이해 불능이 발생하게 되면 기책사유와 따지지 않고 어느 경우나 매수인의 선택에 따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좀 장시간에 걸쳐서 사례를 들었는데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사례가 출제되고 있으니 제 설명을 해서 뿐이지 딱 결국은 딱 정해져 있어요. 후발적인 이행 불능 상태. 항상 먼저 뭘 따진다? 기책사유가 있는지. 그럼 기책사유가 채무자에게 있다. 그러면 해제, 손해배상 청구권, 대상 청구권. 근데 기책사유가 없어요. 그럼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이행을 부담한다. 그 의미가 뭔다? 채무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이행을 청구를 못해요. 즉 그 전제는 뭐냐면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대신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는다. 중개 있으면. 그 얘기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개 있으면 돌려받는다. 혹여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또 중개, 목적물 재산권 이전 의무에 별도로 출연한 급부한 게 있으면 돌려받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대상청구권 행사. 계약관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후발적인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고요. 원시적 불가능한 상태. 첫 번째, 원시적 객관적 불가능. 계약을 체결하는 당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불가능한 경우. 그게 어떤 경우다? 채무 불이행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계약 자체 효력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문제 발생하지 않고 단지
535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계약 체결 과정에 과실이 있으면 손해를 배상한다는 그 문제고, 원시적 주가적 불능. 상가, 목적물의 소유권이 존재하는데 문제는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고 제3자의 소유라는 거. 즉 그걸 뭐라 한다? 타인 권리의 매매. 그 경우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이 문제는 담보 책임이나 채무 불이행 책임이다. 이게 정리할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할 포인트입니다. 다만 저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내용이고, 이제 다시 그런 내용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